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사실 좀 일찍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었으나 오전 일찍부터 여러 가지 일과 또 경조사 등등이 겹쳐 있다 보니 또 늦은 토요일 저녁 11시 경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좀 일찍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또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알람이 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알람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제 영상이 보시다가 도움이 되시거나 그렇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독과 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항상 답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일단은 뭐 지금 주제와 같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시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떠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간 셀트리온 그룹주의 외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을 항상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이 또 큰 물량을 동시에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숨통이 트인 하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상승은 호재를 동반해서 상승을 했죠. 그러나 뭐 기관의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는 기존보다 낮아졌지만 시장에 이 저가라는 인식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으로 퍼져서 상승을 이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일단은 뭐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기사를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2월 27일 날짜입니다. 2월 27일 날짜고 이때 잠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큰 폭으로 빠졌죠. 그간 두 달여간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 제약바이오를 당분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파메신, 뭐 유틸레스를 보면서 잠시 손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수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달 전 기사를 한번 참고를 하면 4월경에 중장기 전략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4월 20일이죠. 이제 앞으로 30분만 있으면 4월 21일인데 다음 주 한 주를 놓고 보더라도 일정상 앞으로 7거래일 안에 이러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하고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닥이 잡혔다면 대형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가능한 공략주를 제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는 미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체크를 못했죠. 월요일날 아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미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일종의 이제 떨어진 제약사도 있고 또 올라간 쪽도 있지만은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화이자 먼저 보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즉 하방에서 강력한 매수세의 출현을 의미를 해요. 이런 상방에서 나오는 도지형 캔들과 아래에서 나오는 이런 영망치형 캔들은 이런 변곡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변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즉 미 증시가 개장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강력한 수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화이자의 주가의 위치는 분명히 단기적인 고점을 막고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모든 이평선이 아래로 꺾여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캔들과 지지의 저항을 볼 때는 단기 낙폭과대 형식의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국면이다.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이겠지만 수급의 변화, 수급의 논리로 한바탕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치고요. 다른 뭐 길리어드라든지 충분히 바닥에서 보면 다중 바닥을 찍고 이러한 부분이 나와준 흐름이죠. 이러한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한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잡아주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준 부분이 미국의 제약 바이오 섹터에 약간의 희망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내 대표 주자를 먼저 보죠. 셀트리온을 보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3월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는 이제 이때부터죠. 3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말부터 해서 4월달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이때 이제 거래량 동반한 하락이 있을 때 휩소 구간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셀트리온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개인의 수급의 이탈의 흐름,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강력한 이런 추세 돌파의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확실하게 돌파가 된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돌파가 된 부분은 아닌데, 이런 뭐 이평선들이 점점 정배열로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버텨준다면 충분히 중소형 제약사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열리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횡보를 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이 횡보를 할 때 중소형 IT가 신고가를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모레 퍼시픽 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를 보면서 그 주변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한 흐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의 상승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에 우리는 한가득의 제약바이오의 희망을 한번 걸어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흐름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에 강력한 양매수 1,500억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일단은 거래 대금이 터져서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카페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5%권에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고 정확히 이제 300일선을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견조한 흐름만 보여준다면, 즉 IT가 잠시 흔들리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약이 가게 되면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그런 가치를 다 떠나서 충분히 이런 지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여기서 10% 가량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외에 우리가 관심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 관심주를 몇 개 적어보면, 오스코텍이나 에클로는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흑자 기대가 있고요. 특히 에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퍼제트라고 해서
로슈의 유방암 제품에 대한 물질보다 효능이 뛰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사에게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동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이런 항체 기술로는 굉장히 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서 강한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클론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오케인 바이오는 ADC 뭐 플랫폼에 대한 거, 그리고 젠백스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거, 녹십사칠이나 나머지는 일단은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야기를 해 보고 뭐 한 네 개의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라젠은 뭐 단순하게 보면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줄 확률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외인의 연속적인 매수에서 기간만 사주면 돼요. 기간만 사주면 어느 순간에 강하게 돌파의 흐름이 나올 거고, 되게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21선을 돌리는 흐름 이후에만, 예를 들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보일 때만 그때부터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100%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요약하고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신라젠을 볼 예정이고요.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클론을 일단은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강한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이런 1차적인 이때 강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었죠. 보면은 이때 1500%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1500%의 거래량이 터졌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물량 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물량 소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하고 여기에서 기관과 외인의 메이저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는 게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장기 횡보에서 바닥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되,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좀 더 강하게 버티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클론은 공모가 만 원에 최초 공모했을 때 2만원부터 시작한 황제주였어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 거의 1000%에 육박하는 강력한 시세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초창기에는 제2의 신라젠이란 말도 나왔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일단은 자료가 좀 이제 회사에서 IR 했던 자료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AC101입니다. AC101에 대한 이제 제품인데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로 라이센싱 아웃이 끝나왔고, 가장 큰 시장이죠. 유방암과 위암에 대한 가장 큰 시장에 대한 특허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되고, 예전에 이런 부분이 4,500만 달러에 이미 중국에 라이센싱 아웃이 됐어요. 사실 이 라이센싱 아웃을 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전임상 단계의 기술 수출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전임상 단계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국내에서 사실 항체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은 두 개 업체뿐이 없어요. 상장사에는 파맵신하고 그 다음에 에클론이 있고요. 사실
파맵실이 이쪽에서는 최초죠. 파맵신이 최초로 어 타비니 루탑이라는 거를 최초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 에클론이 진행한 AC101이라는 네, AC101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항체 네, 제품이 됩니다. 일단은 퍼제타라는 네, 로슈의 제품이 허셉템과 이제 병용으로 사용했을 때 좀 더 우수한 효능을 냈고 현재로서는 허셉템보다 퍼제타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그 에클론에서 개발한 AC101이라는 물질이 이거보다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에 있는 기업이 이제 허셉틴 3상을 진행하는 이 헬리우스 바이오텍이라는 쪽에서 지금 일상이 진행이 됐어요. 중국에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리고 이제 에클론 자체도 전혀 실적이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기술로만 올라간 업체고 기술 특례 업체예요. 기술 특례 업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죠. 상당 부분 5년 동안 적자가 나도 큰 문제가 없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 거예요.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이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 주봉상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기서 위로 터져주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고 가격 전략만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는 종목이 일단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죠. 신고가를 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 강력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강력한 수급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 다 던져버리네요. 물량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3월 달에 미국 이제 일본의 타케다 제약이죠. 타케다 제약의 자회사에 ADC 플랫폼이라는 면역 ADC 네 ADC 면역 항암 이제 플랫폼 3종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어요.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일드스톤을 포함한 4,500억 가량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도 재무가 구조가 올해는 100%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계약금 쪽으로도 80억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80억이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설 거고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을 금년에 진행 예정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업적 가치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소 위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가총액 6,500억에 기본 4,500억 라이센싱 아웃 추가 라이센싱 가능 파이프라인까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충분히 이게 6이 아니라 1이어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앱클론도 마찬가지예요. 앱클론도 이중 항체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싸요. 기껏 지금 3,800억인데 충분히 5천억 이상 또 가능한 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종 업계 대비해서 저평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스코텍이죠. 유한양행 통해서 라이센싱을 아웃을 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우수하고 지금 재무제표상 금년에 큰 폭의 이 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본 종목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히
네, 본래의 가치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서 밑에 있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올릭스는 이쪽도 플랫폼이죠.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단순하게 위치적인 흐름하고 그간의 네, 수급으로 봤을 때 양호하고 21선 위에 있어서 관심 종목에 넣는 종목이에요. 흐름은 수급을 동반했을 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플랫폼이니까 원래부터 실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젠백스 바닥권 돌파 매매입니다. 바닥권 돌파의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네,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가팔라지고 있어서 이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지 제약바이오의 급등주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고 네, 이런 거는 급등주 매매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외인 기관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니까 눌림을 한번 봐야 될 종목이고, 나머지 녹십자스를 빼고 뭐 강스텐바이오 유한양도 무거우니까 빼고, 기관이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단순하게 큰 흐름에서 산을 만들어서 현재 이런 흐름의 모습이다. 만약 여기서 이 쐐기형에서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흐름을 보여줘요. 최소 뭐 이만큼의 상승폭을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종으로 편입을 해서 봐야 되고,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의 흐름이 나와서 올려줄지.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아토피 관련한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전혀 치료의 약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강한 뭐 효능이 입증이 되거나 의약품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파급력이 높은 네,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루메드 의료기기 업체죠. 의료기기 업체고 단순하게 차트의 끼로만 보고 있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단순하게 차트의 끼 힘만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 이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위치, 그리고 이렇게 눌림에서 올라오고 이런 자리를 지켜준 모습, 거래량은 없지만요. 단기적으로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언제든지 수급적인 탄력이 붙으면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위치니까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봐야 됩니다. 재무가 그리 좋지 않아요. 종목이 부채 비율이 좀 높고 유보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탄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는 네,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지만 100% 제약바이오가 현재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허나 시장의 대장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거는 네, 제 투자 기준이고요. 그런 매매가 보다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